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양 세도가의 어느 여종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많은 남자를 싫다고 하고 거지를 난군으로 고른 이야기입니다. 너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한양세도가의 어떤 정승이 홀로 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정승은 너무 바빠 어머니 곁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종이 항상 대부인을 모시고 있었다. 여종은 본래 바지런한 데다가 총명하기까지 하여 대부인의 비위를 잘 맞추었다. 입맛에 맞게 음식을 올리고 날씨에 알맞게 옷을 입혀드리고 앉거나 눕거나 눈썰미 있게 시중을 잘 들었다. 대부인은 여종으로 해서 마음이 흡족하였고 정승은 여종이 있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줄 수 있었으며 집안 사람들은 여종 덕분에 대부인의 꾸지람과 호통에서 벗어나니 한시름을 덜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모두 여종을 극진히 사랑하여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 여종은 행랑채의 방 한 칸에 글씨와 그림 따위들을 걸어 아늑하게 꾸며놓고 틈만 있으면 그곳에서 쉬곤 하였다. 그녀는 방년의 나이가 되면서 용모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는데 장안의 호부잣집 젊은이들은 청금재물을 뿌려서라도 그녀와 친해지려고 모두 난리였다. 그러나 여종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코웃음을 쳤다. 그런 날건달들과 인연을 맺느니 차라리 독수공방으로 홀로 늙겠습니다. 어느 날 여종은 대부인의 분부로 정승의 친척집에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서두르다가 더벅머리에 떼국이 줄줄 흐르는 웬 거지 하나가 문가에서 비를 긋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여종은 그 거지를 보는 순간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첫눈에 홀라당 마음을 빼앗긴 여종은 좋은 말로 살살 달래서 거지를 자기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우선 이곳에 머무세요. 하고는 도망 못 가게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대부인을 만나러 종종 걸음을 쳤다. 심부름 다녀온 일부터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졸지에 납치당한 거지는 이게 뭐지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올랐으나 처녀가 제 마음에 쏙 뜬까달게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는 어찌 돌아가는지 살펴볼 작정을 하고 있었다. 얼마 뒤 방으로 돌아온 여종은 다시 한번 찬찬히 거지를 살펴보더니 눈에 띄게 기뻐하였다.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종은 먼저 나무를 한 단 준비해 목욕물을 데우더니 거지더러 온몸을 씻게 하였다. 그리고는 반주를 곁들인 저녁밥을 차려 들어왔다. 음식들이 정갈하고 맛깔스러웠다. 허기를 채우고 나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다. 그러자 여종이 말했다. 오늘 저녁 가시버시가 되어 앞으로의 일생을 도모하는 게 어때요? 오매불망 아까부터 바라는 바가 아니었던가. 거지는 얼른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러자 정색하고 거지를 빤히 쳐다보면서 여종이 말했다. 소녀는 이 집의 여종입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는 거지고 나도 역시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인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룻밤 동침하는 것으로 부부의 연을 맺지만 우리 자식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막 살지 않고 사람답게 살게 할 자신이 있나요? 자신 있습니다. 미리 계획한 바는 아니었지만 부부의 연분이 뭐 따로 있던가. 두 사람은 불을 끄고 옷을 벗은 다음 즐거운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난 여종은 거지에게 상투를 틀어 올리고 갓을 쓰게 한 다음 비단옷을 입혔다.
몸에 맞는 새 옷을 입고 보니 과연 늠름한 모습과 활달한 기상이 꾀꾀죄하던 어제의 거지가 아니었다. 이 정도면 대부인과 정승대감에게 선을 보일 만하다고 여긴 여종이 거지에게 일렀다. 만약 대감님이 무슨 말을 물으면 꼭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세요.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마냥 입이 벌어진 거지는 고개를 끄덕여 승낙하고는 여종의 안내로 정승을 뵈러 갔다. 전에 제게 맞는 짝을 고르겠다더니 이번에 급작스레 서방을 맞은 걸 보면 필시 제 맘에 드는 사람이렸다. 하고 생각한 정승은 거지를 자기 앞으로 불렀다. 너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느냐? 소인은 푼돈으로 목돈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팔도의 물가를 보아 때를 맞추어 이익을 취할 줄 압니다. 정승은 대단히 기뻐하며 그 말을 깊이 믿었다. 하루아침에 비부쟁이가 된 거지는 좋은 옷에 맛난 음식을 먹고 낮잠이나 자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렸다. 보다 못한 여종이 바가지를 긁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저마다 하는 일이 있는데 팔자 좋게 매일 배불리 먹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작정입니까? 살아갈 미천을 만들자면 적어도 은자 10말은 있어야겠소. 서방님을 위해 힘써보리다. 여종은 그 길로 안방에 들어가 대부인에게 간청했다. 대부인이 정승에게 그 말을 전하자 정승은 쾌히 승낙했다. 은을 가지고 시장에 나간 거지는 얼마 입지 않아 해지지 않은 옷가지들을 도거리로 사들여서는 큰 길에다 쌓아놓았다. 그러고는 평소에 함께 밥을 빌어 먹던 남녀 거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그 옷을 입혔다. 다음은 한양 근교의 거지들을 모아 역시 그렇게 하였고, 그 다음엔 팔도에 헐벗은 사람들을 다 찾아내어 옷을 입히리라 작정하였다. 수레에 싣고 짐꾼들에게 짐을 지워서 팔도를 돌아다니며 눈에 보이는 거지마다 옷을 입히고 나니 남은 것이란 말 한 필에 옷 2벌 뿐이어서 보따리를 만들어서 말등에 싣고는 길을 갔다. 때는 8월 한가윈 날이라 쟁반 같은 둥근 달이 도둥실 떠올랐다. 희읍스름한 연무가 들을 덮었는데 오가는 행인이란 보이지 않았다. 채찍을 휘둘러 길을 재촉하며 묵어가라는 곳이 있으면 하룻밤 머물 작정을 하였다. 어떤 다리 위를 지나가려니 다리 아래서 빨래하는 소리가 들렸고 두런두런 말소리가 깊은 밤 인적 없는 들판에 울렸다. 도깨비가 아닌가 싶어 말에서 내려 다리 아래를 더듬듯 살펴보니 노인 하나와 노파 하나가 입었던 옷을 벗어 빨다가 사람이 내려다보는 바람에 기겁하며 알몸뚱이가 부끄러워 손을 내저으며 피해 숨느라고 쩔쩔매고 있었다. 그는 곧 다리 밑으로 내려가 남은 옷을 꺼내 입혔다. 그러자 노인과 노파는 목이 메어서는 거듭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기 집에서 묵어가라고 굳이 끄는 것이었다. 집이라고 해야 석가래 몇 개로 어설프게 지어 겨우 비바람이 나막을 초가였다. 거지는 밖에 말을 메고 집 안에 들어가 앉았다. 노파가 서둘러 음식상을 차렸다. 음식은 거친 밥에 간장 한 종지, 그야말로 거린의 밥에 거린의 찬이었다. 거기에다가 노부부의 정성을 곁들여 배불리 먹은 거지가 잠을 자려고 베개를 청하였더니 노인과 노파는 석가래 끝에서 표주박 한 통을 찾아내서 주었다. 이건 아마 뵐 수 있겠는지 모르겠소이다. 거지는 박통을 베고 누워 곧 깊은 잠이 들었다. 이때 난데없는 호령 소리가 나더니 귀인이 문 밖에 온 듯 울받기 시끄러웠다. 조금 지나자 군졸 두엇이 잇따라 들어와 강다짐으로 표주박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거지는 그냥 뻗대었다. 이것은 내가 베고 있는 박통이니 단연코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 없소. 얼마 뒤에는
귀인이 직접 들어오더니 거지를 꾸짖었다. 내가 어찌 이 표주박 사용하는 법을 알고 이렇게 보배처럼 여기는 게냐? 내 손에 들어온즉 이치로 보아 선뜻 남에게 내줄 수 없어 그러는 것이지. 실상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는 모릅니다. 이 표주박으로 말하면 하늘이 특별히 지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재물을 낳는 보배다. 금부치나 은부치를 이 안에 넣고 흔들면 잠깐 사이에 박통 안에 가득 차느니라. 3년 뒤에는 반드시 동작나루에다 버려야 한다. 버리지 않으면 큰 화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이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명심하고 소홀히 하지 말아라. 거지가 크게 기뻐하며 소리를 치다가 그만 제 소리에 놀라 잠을 깨보니 꿈이었다. 다음 편은 토요일 아침 10시에 탑재에 올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방년은 20세 전후의 한창 꽃다운 나이의 여자를 말합니다. 호부자는 세력 있는 큰 부자입니다. 비부쟁이는 계집종의 남편입니다. 은자는 은으로 만든 돈입니다. 은자는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은 조각이지만 은자 한 양은 일반 평민은 평생 구경도 못할 만큼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은자 한 양의 가치를 요즘의 가치로 환산하면 15만 원 전후로 추정된다고 하는군요. 도거리는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서 몰아치는 일을 말합니다. 울은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얽거나 엮어서 담벼락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은 것입니다. 강다짐은 억지로 또는 강압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동작나루는 지금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근처 한강 남한에 있었던 나루터입니다. 현재 동작대교가 설치된 곳에 있었다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저자미상의 파수편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인매 등이 쓰고 북한의 국문학자 김세민 선생이 옮긴 내시의 아내라는 책을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다음 블로그, 독수리의 조선시대 한강의 수로교통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운하영 선생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 그리고 정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